생지, 여기 생지잖아요. 생지, 인사신에는 생지니까 여기 생지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역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남편이 생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여행 갈까 뭘 할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일을 저지르는 형태들이 되게 많겠죠. 결국은 생지가 많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텐션이 높겠죠. 텐션이 높을 수도 있고 기운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텐션이 낮다 아니면 덜 움직인다라는 형태들은 기운이 떨어져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결국은 기운하고 되게 연관이 되는데 그게 성격이 형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지라 하면 일단 생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새로운 형태를 막 만든다, 추구한다는 형태를 이야기했고 그게 옛날에는 역마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기운이 있어야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고 새롭게 뭔가 하자 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 생지의 형태로 다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저번 주에 수업할 때 생지는 생지의 마음은 어디 있냐 했을 때 이 중기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이라는 것은 인무병갑이니까 마음은 호랑이, 인이라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화를 만들기 위한 형태로 계속 자기의 형태를 드러낸다 아니면 그걸 갖다 꿈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얘는 사무경 가을을 준비하고 그냥 계절로는 얘는 봄이라고 봤을 때 여름으로 봤을 때 얘는 여름이 되는 거고 얘는 가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 입장에서는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경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놈이고 무임 할 거죠. 가을이니까 이제 겨울을 만들겠죠. 임이라는 결제 겨울을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마음은 겨울에 있다. 그 다음에 해는 갑에 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생지고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생지. 전부 다 생지고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의 마음이고 이상이고 내가 꼭 저걸 해야 되겠다는 형태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갖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신사회를 깔고 있다. 그러면 너는 뭔가 하고 싶은 일도 되게 많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생지의 형태를 들고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만약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지만 얘의 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오술의 형태로 가는 게 지가 그죠 하고 싶은 형태겠죠. 근데 인묘진이다 이러면 이 형태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좀 인묘진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 꿈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묘진으로 자 있는데 내가 화를 향해서 내가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인묘진을 갖고 있으면 인묘진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내가 직업으로 삼고 싶다.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는 글자가 발달 안 됐거든. 그쪽으로 가봐야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짜여있는 틀 안에서만 내가 놀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지는 새로운 뭔가의 마음,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얘가 양이라서 그렇습니다. 양기운이라서 그렇습니다. 양균이라는 것은 시작이잖아, 그죠? 시작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게 그 다음으로 가 있더라. 나무다, 꽃이다 라고 하면 꽃에 가 있더라. 꽃 입장에서는 열매에 가 있더라. 열매 입장에서는 씨앗에 가 있더라. 씨앗에 가 있더라. 씨앗의 입장에서는 나무의 목적성이 있더라. 다시 씨앗의 목적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항상 앞을 내다보는 형태로 본다고 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신사회가 계획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획. 앞을 본다, 계획한다. 그러니까 앞에 없는 형태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앞을 만들고 설계하고 하는 형태들을 되게 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이 생지가 가지고 있는 글자들의 형태라고 봐서 전부 다 여기다가 둔 겁니다. 아셨죠? 요거는 쉽죠. 기본적으로 요거 다음 계절로 생각하는 게 중기의 형태니까요. 중기의 형태니까. 그 다음에 또 중기가 올 수 있는 형태들이 이제 이 묘지거든요. 묘지. 예. 묘지는 말 그대로 죽이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의 역할이 집에 있는데, 야, 마음이 이제 뒤숭숭하니까, 우리 어디 놀러 갈래? 아, 됐다. 비 온다. 장마다. 움직이지 말자. 아, 피곤하다. 뭔가를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묘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형태도, 부부의 어떤 형태도 생지, 왕지, 묘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생지, 왕지, 묘지의 흐름이 있는데 가자 안 가져고의 형태도 그냥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면 되는데 부부 관계에서 생, 왕, 묘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안 좋죠. 그죠?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묘지라는 형태는 얘 입장에서는 안으로 이 마음은 생지는 밖으로 저 다음 계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양적이고 밖으로 드러내서 막 도전하는 형태라면 진이라는 이 지술충미의 묘지는 안으로 이제 들어와라 안으로 숨기려고 하는 작용이 묘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의 마음을 보면 되죠. 얘의 마음을 보면 얘가 도대체 뭘 집어넣는 거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음 중간의 마음을 개수 개수다. 그럼 결국 뭐냐면 얘는 겨울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집어넣는다. 예. 뭐 겨울을 집어넣는다 해도 됩니다. 예. 신자진의 형태니까. 그 다음에 얘 위정을 그죠? 얘 봄을 갖다가 집어넣겠다. 이제 집어넣겠다의 이야기는 안으로 집어넣겠다라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겠다가 아니라 안으로 넣겠다. 그러니까 제발 밖으로 막 보이지 마라. 밖으로 보이지 마라. 안으로 집어넣어라 하는 작용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술신정, 그죠? 술신정, 네, 축계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이라는 글자는 개수의 형태의 마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얘 마음은 물이 오면 겨울 왜냐하면 불이 여름이 오니까 그죠? 얘가 기본적으로 물의 형태를 안으로 집어넣는 작용. 그게 기본적으로 얘의 마음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얘는 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고, 얘도 음입니다. 그래서 음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양은 시작이라는 이야기였고, 음이라는 게는 결과를 이야기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시작의 출발점의 형태에서 변화를 바라보는 형태고, 이 묘지의 형태들은 마무리니까 끝입니다. 끝. 네. 끝의 형태로 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형태는 어쨌든 개수, 물의 기운, 추위, 어두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마지막으로 창고에 뒤집어 넣어버리는 더 이상 그게 기운이 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운. 그 다음에 미가 왔다 이러면 더 이상 을목 입장에서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이 5월인가? 음력. 네. 예. 지금이 보자. 5월 말경도 예. 28일. 소환이 이제 미다. 그죠? 오다. 5월 28일.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토요일이 소서다. 예. 지금은 경호인가요? 경호? 네. 경호. 예. 오늘은 무진날이. 아직 월은 월. 경호. 예. 월이 경오거든. 경오니까 오가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됐네요. 그죠? 가을이 벌써 사에서 시작하니까 벌써 시작이 됐고 열매가 벌써 맺히기 시작했고 그 기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미월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그죠?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형태는 이제 마무리하겠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기운은 마무리하겠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왔다 이러면 지는 무조건 을목이라는 놈 확장하는 거 밖으로 보이는 형태 가지치는 거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걸 이제 잡아먹는 시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마무리 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정화는 뭐 밝음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냥 이해 못하면 태양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태양의 형태니까 왜냐면 술시 그죠? 기본적으로 안으로 태양이 안으로 서쪽으로 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술토는 기본적으로 좀 화라는 기운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시작이고 얘는 마무리니까 똑같은 화의 기운을 안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축이라는 건 이제 신금입니다. 그죠? 신금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가을을 집어넣는다 라든가 열매의 어떤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는다. 축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집어먹는다라는 게 얘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 생지와 묘지의 형태를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삼합이 어디서 어디까지다라는 게 명료하게 나오죠. 왜냐면 얘에서 얘로 연결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인에서 술까지가 화가 존재하는 구간이고 맞죠? 그 다음에 시작이 임수니까 임수에서 이 구간을 거쳐가지고 개수까지 오네 그죠? 요 구간이 수가 존재하는 그거야.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가서 신금까지 존재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갑이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을까지 존재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사주 자체에서 목화금수 사계절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사계절이 흘러가는 어떤 이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계절이 있는 형태를 즉 조율을 에너지가 싸우지 않으면서 유유하게 잘 흘러가게 해줄 수 있는 글자가 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개념이고 얘하고의 어떤 자축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성련 형태 여기다가 요렇게 오에다가 그죠? 여기 자축에다가 여기서 자축 임묘진사 해서 오에서 기본적으로 오 웃으세요. 자꾸 커플 들어오시노. 잠었어요. 좋구로. 더워서. 잠 오죠? 오늘 잠온다. 공부하시는 거 알고? 왜 잠이 오노? 아니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잠았어요. 그러니까 참고 왔어요. 집에 있으면 안 된다. 공부하러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 특이하게 오화의 이 기토를 중기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 이해되죠? 이 기토를 왜 집어넣었는지. 예, 기토를 왜 집어넣었는지. 그래서 음양의 형태를 우리가 이런 개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각자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 가지고 오의 형태가 이쪽과 이쪽에 어떤 연결하는 기분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요 지향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기토를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장간에서 중기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일이죠, 일. 자기 일입니다, 일. 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셨죠? 자기가 해야 될
일, 뭐 그냥 용이라고 봅시다. 용입니다. 지가 나는 이 일은 꼭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는 이 묘지는요 죽이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묘지는 어쨌든 죽이는 건데 얘는 얘만 죽이는 건 아닙니다. 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요것도 죽입니다. 그죠? 지가 인묘지 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인묘지는 생지, 왕지, 묘지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네, 묘지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인수에서 쭉 와서, 그죠? 생육대 오강색하면서 쭉 와서 묘지로 들어가는 형태도 이 진토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게 되죠. 그래서 인묘진의 형태의 을목을 죽이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생각을 잘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인묘진과 이 개수 삼합의 형태에서 수가 사라지는 형태는 사실상 좀 기운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진이라는 형태, 인묘진의 형태에서 이 을을 보는 형태다 그러면 이 을의 형태를 본다 그러면 이 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인묘진에서 옆으로 사오미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글자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 요거 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방합이죠. 방합. 계절에서의 방합을 할 수 있는 여기가 목이 이렇게 남아있는 글자를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니까 미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술토니까 신유술이니까 당연히 금의 결과치가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해자축 수의 결과치가 남아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이놈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을목을, 그래서 진술충미는 다 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음은 결과하고 안으로 집어넣는 글자라 해서, 그래서 진술충미가 흙을 감아보면 전부 다 묘지에 해당이 되면서 창고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면서 결국은 결과치를 이야기하면서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을 집어넣고 중재해야 되고 멈춤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계절의 형태가 진술충미이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가 많은 사람들의 형태는 이렇더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진술충미를 많이 들고 있다 하면 어쨌든 주기는 이 형태를 기본적으로 많이 들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했듯이 우리가 얘는 용이라고 보면 되고, 채도 있었지 않습니까? 채. 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쨌든 얘는 막 갑이라고 그랬고, 얘는 을이었고, 얘는 토니까 무토였고, 그 다음에 병화였고, 정화였고, 기토였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괴수, 기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죠? 그래서 목, 갑을이 있고요, 목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습니다. 양토가 있고요, 토를 중간에 두고, 그죠? 토를 준 거고,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이제 화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기토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인 금을 두고요. 그 다음에 무토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와 개수인 수, 겨울을 놔두고, 그 다음에 중간에 토를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토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 그죠?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거는 기토고, 그죠? 목에서 화로 가는 경우에는
무토고, 화에서 금으로 가는 경우는 기토고, 금에서 수로 가는 경우에는 무토고, 예, 금에서 수로 가는 거는 무토고. 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수에서 목으로 간다. 목에서 화로 간다. 그 다음에 화에서 금으로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화하고 금하고를 잘 중화시킬 수 있는 건 오히려 기토의 기운이더라. 그 다음에 수에서 목으로 쉽게 하면 수생목 하는 형태에서는 기토가 오히려 그 중재 역할을 잘하더라라든가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형태를 가시기도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행의 지장간에서 내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장간도 풀이를 되게 많이 하죠. 풀이를 되게 많이 합니다. 지장간을 가지고 매우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이 들어왔다. 올해 갑진년이다. 이러면 지장간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얘가 갑이 들어왔을 때 지장간 안에 만약에 갑이라는 형태가 목이라는 형태가 내 사주는 없는데 그게 또 지장간 어디에 연월일시 어디에 그 갑의 형태의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가 기본적으로 움직인다라든가 하는 이렇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본체입니다. 지가 가지는 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요 중기라는 형태는 어쨌든 요 형태의 가장 지가 활동을 많이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기운이 남아있는 기운이더라. 앞에 있는 기운이 남아있는 기운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 형태는 앞에 있는 기운은 묘, 갓 얘는 완벽하게 진을, 사무, 오병, 신무, 유경, 회무, 자, 인계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잘 보면 생지에는 보면 얘가 있는 거예요. 생지에. 예. 전부 다 무토가 존재합니다. 무토가 생지에. 인신사회에는 무토가 존재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시작을 할 때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사주 공부 한번 해보겠다. 그 베이스는 무토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토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운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지가 만들어내는 게 지장간에 전부 다 무토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토가 있으니까 그 전에 보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죠? 이렇게 무토가 남아있다 있으니까 예, 여기 남아있고 여기도 남아있는데 여기도 남아있고 여기도 남아있을 거고 그죠? 여기도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내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징이 얘는 얘대로 그대로 올라오고 그죠? 얘도 얘로 그대로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 그죠? 축에서 인으로 갈 때 축에서는 기토고 인으로 갈 때는 이게 무토의 형태가 돼서 기토에서 무토로 갈아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토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맨날 여기서 그죠? 미토에서 신금으로 갈 때, 그죠? 신금으로 갔을 때도 기토에서 갈아탔죠. 되죠? 이게 갈아타는 겁니다. 근데 위에 생지에는 무조건 양이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기토가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쨌든 여기는 음이니까 기토가 있으면서 여기서 갈아타야되는데 그래서 인신 그죠? 그때 이야기했을 때 축과 인 사이에서 이 기토와 무토 그 다음에 미토와 신금의 형태에서 이 무토와 기토와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장간은 그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오히려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역으로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무토에서 기토로 바뀌는 구간이 여기 이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무토에서 기토, 무토에서 기토. 네. 근데 이 구간은 기토에서 다시 무토로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요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의 원리는 요렇다. 그런데 지장간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무토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감아보면 어때요? 인사신해에 무토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사신해에 무토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시작에 한다는 이야기는 없는 기반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앞은 겨울이었는데 봄을 만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얘는 봄을 이어받아서 불을 시작한다는 기분이고 얘는 여름을 받아가지고 가을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고 얘 입장에서는 가을을 받아가지고 술을 시작하겠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양의 기운이 올 수밖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토 사주상에서 인신사해에는 무조건 여기는 무토다. 그 다음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중의 형태를 이렇게 어느 걸로 반영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얘들이 차지하는 날짜의 어떤 숫자로 우리가 이 많은 힘을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뭘로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체라는 글자를 무조건 1번으로 보자는 거죠. 체라는 글자를 무조건 이 체를 기본적으로 1번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마음의 역할의 형태인 중기의 형태를 2번으로 보는 거고 3번을 남아있는 여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운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기운이 좀 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3번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격국의 형태를 향배를 정할 때 격국의 형태를 정할 때 이거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갑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다면 얘 인이 여기부터 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힘의 파워가 체라 있지 않습니까? 1번, 중기가 2번, 무토가 3번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격을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이해하기 쉽게 이러한 격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체인데 본체의 힘을 가장 큰 힘으로 보고 얘 같이 떴을 때는 얘를 무조건 1번의 격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2번의 격으로 잡아주고 3번의 격으로 잡아주자라는 쪽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7일, 7일, 16일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죠. 숫자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얘가 태어난 날이 무토에 살아있냐 병화에 살아있냐 간목에 살인을 했냐 시기적인 형태로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힘의 형태로 지장간의 형태를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이래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서 요게 만들어진 거고, 날로 보자면 얘를 뭐 10일이다, 10일이다, 20일이라고 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죠. 원래는 여기를 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갑, 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신, 그죠? 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중기가 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얘의 기운이 벌써 10일이니까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고, 굳이 여기를 을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묘는 보면 왕지지 않습니까? 묘는 왕지니까 당연히 갑이라는 거와 을이라는 형태로, 예, 두 개가 정확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음양의 형태가 정확하게 만나서 문제를 만드는 기운이죠. 예. 그래서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기운이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순간이기도 하고, 뭔가 얘하고에 만드는 어떤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왕지라고 한다고 겁니다. 좌오묘유는 왕지이면서 자기 순수한 자기 기운만 들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요게 어쨌든 간에 지장간의 형태가 발생됐다, 만들어졌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근데 그때처럼 우리가 뭐 충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신이다라고 하면 신이라는 안에 1번 이 신이라는 자체가 신무임경의 형태의 재료로, 이 기운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항아리를 신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끄집어내는 게 1번. 그런데 이 비율이 금의 기운이 가장 많은 거지. 쉽게 말하면 뭐 딱딱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항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예. 요게 1번의 시선, 지장간을 바라볼 때. 2번의 시선은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는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 안에 무토라는 거와 임수라는 거와 경금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는 방법은 지장간,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천간의 형태를, 지장간을 매우 유심히 살펴야 된다라는 사람의 부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신이 있다, 신무임경인데 예를 들어서 인이 들어와서 인무병갑이 들어오면 병임충이다, 각경충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얘 항아리가 열리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이 기운들이 나오면서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서로 다 깨진다라는 형태로 보는 방법인 거지. 예. 그거는 이 항아리를 보는 게 아니라 깨진 항아리 안에 있는 각각의 얘들 기운이 나와가지고 얘들 기운으로 인한 문제로 바라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아무래도 좀 고전적인 거죠. 고전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이거는 나무의 항아리라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나무의 항아리와 이 신이라는 항아리가 서로 깨진다. 부딪혀가지고 서로 깨짐으로써 기본적으로 옛날 걸로 이야기하자면 지지기 때문에 무슨 이동 변동수를 이야기한다든가 이별을 이야기한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환경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이거라고 이쪽의 형태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관이다. 만약에 내가 나무인데 관이라는 글자가 나를 갖다 제어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임의적인 남편이라는 이야기고 배우자라는 개념인 거지 무조건 얘가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되죠. 예, 십신이라는 형태를 이제 그러니까 나를 여자인 경우에 과연 나를 제어하고 극하고 나를 소유할 수 있는 형태가 누굴까를 봤을 때는 그걸 그냥 남편으로 둔 거죠. 예. 근데 그 남편의 형태가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편이라 하지만 그게 남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이제 고전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십신의 형태, 육친의 형태에서의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기도 하고 새로 찾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들이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육친의 형태를 보다도 오히려 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궁으로 많이 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십신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가져오고 오히려 배우자의 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궁에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궁하고 십신의 형태를 같이 이렇게 보는 형태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런 지장간의 형태를 과연 얘들의 기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만약에 이걸 숫자로 만들었는 형태 그죠? 이렇게 7일, 7일, 16일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인이라는 형태, 인이라는 월이 있는데 인이라는 형태가 30일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무병갑 이렇게 무병갑 해서 7일, 16일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갑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갑이 없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그러면 병화가 무토가 없습니까? 라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온전히 얘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이것이 많이 살행할 거다. 이 역할이 많은 역할을 할 거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이 인이라는 글자 안에는 얘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개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처럼 이 인이라는 글자는 삼양이면서 생지의 형태로서 지체는 목의 형태로 막 위로 자라는 형태인데 지 마음의 중기는 밖으로 펼치는 형태, 화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죠? 이 화를 펼치지 못하게 하는 놈이 이 신이라는 놈인데, 이 놈은 안으로 들어오면 내하고 두들 맞아가고, 잘잘못 안에 엄청나게 적군이 우리 아군한테 들어와서 그냥 이것저것 다 죽여버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뭔가 펼칠 수 없는 환경이 막 만들어지더라, 라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내 체와 내 마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 인이라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형태가 다 좋은 거죠. 근데 이 인이라는 놈이 분명히 지가 화를 목적성으로 막 가야 되는